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민TV의 동민입니다. 오늘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직장 상사와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신입사원을 딱 3년, 인턴 포함해서 3년 조금 넘게 했고요. 그리고 대표 생활을 더 오래 많이 했죠. 총 커리어 중에 한 70~80%가 상사였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상사가 되면서 되게 많이 부딪히면서 고생을 많이 한 편이에요. 직장 생활 이제 내년차 되면 11에서 2년차, 12년차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3년은 신입사원, 나머지는 대표 혹은 이사 뭐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저는 신입사원 때 너무 답답하긴 했거든요. 답답했던 이유가 일을 잘 하고 싶은데 상사의 마음에 들게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맞게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좀 이렇게 잘해보려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꿀팁 3~4가지 정도만 있어도 상사와 커뮤니케이션이 쉽다는 거. 상사들은 보통 무지무지 바쁩니다. 저보다 훨씬 배로, 몇 배로 바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사가 물어보기 전에 먼저 보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니? 라고 질문이 나한테 왔다면 그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뭐 A, B, C, D는 이런 일이 있었고 A는 어떤 진행 중이고 B는 끝났고 C는 지난번에 이어서 어떻게 홀드가 됐습니다. 라는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보통 그때까지 보고를 안 했다면 꼭 페이퍼식의 보고가 아니라 그냥 커뮤니케이션 상으로 뭐 잘 되고 있어요. 뭐는 지금 홀드되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막 이렇게 가볍게라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있는 상태라면 그거 어디까지 됐어요? 라는 질문이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가볍게 지나가는 길에 살짝 보고를 한다든지 카톡으로 귀엽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혹은 또 뭐 전화로 1분, 2분 만에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거는 전화로 좀 간단하게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그래서 내 편이 내가 완벽하게 보고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겠다, 좋은 점수를 받겠다가 아니라 상사의 편의에 맞춰서 상사가 지금 이게 필요하겠구나 혹은 너무 바빠서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좀 알려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상사의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끝! 이러면 안 돼요. 보고사항을 얘기하되 방법, 그 다음은 넥스트 스텝,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넥스트 스텝, 그리고 내 생각. 저는 A, B, C, D 안을 생각해 봤고요. A로 진행을 할 경우 A-1, A-B가 있을 텐데 A-1보다는 B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식으로 내가 먼저 검토, 필터를 했다. 왜냐면 여러분은 부하 직원으로 선택하고 같이 일할 정도면 여러분의 그 똑똑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머리로 한번 거쳐서 나한테 의견이 전달되면 상사 입장에서는 의사 판단하기가 좀 편리해집니다. 거의 대부분은 좋게 생각하실 텐데 굳이 그 상황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고 그 제안한 거에 반대를 하는 거는 부하 직원이 못 보는 더 큰 그림에서 뭔가 이슈가 있거나 꺼리낌직한 자연스럽지 못한 이슈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우길 게 아니라 왜 그런지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여쭤보면 의사 판단을 하이레벨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빠르게 배울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저희도 습득을 할 수 있는 스트레스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됐어? 라는 질문은 위험 시그널이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상사가 검토를 하든 말든 상사가 묻든 안 묻든 나는 일하는 프로페셔널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단순 나열식의 보고가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심지어 일 진짜 잘하시는 분은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방법론도 적고 그리고 기대 효과 이걸 하면 뭐가 좋을 것 같고요 뭐가 나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안 해도 뭐 얼터너티브 다른 대안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상사가 생각하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게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편입니다.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에요. 왜냐면 일을 잘 하는 게 상사의 목표이기도 하고 저의 목표이기도 하니까 둘의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친분이 아니라 일의 퍼포먼스가 잘 나기 위한 나이스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노라는 말을 많이 하지 말자.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무조건 예스인 맨도 있고 노인 분도 있는데 무조건 예스가 좋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합리적인 상황 안에서 이거는 예스입니다. 혹은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좋은데 나한테 떨어지는 일 줄이기 위한 그런 요령을 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월급 받고 일이 많은 게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노를 합니다. 이거 해볼까요? 그럼 무조건 no. 그럼 도대체 언제 일하지? 어떤 상황이어야지 여러분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라는 게 이제 상사의 속마음이죠. 제가 이제 너무 꼰대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된다는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와 목표 추진력이 있는 게 상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눈치 없이 너무 많이 하시면 괜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쟤는 뭐만 시키면 다 안 된대 라는 평가를 받으면 여러분 고가에도 굳이 좋을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노라고 하기보다는 잠깐 한 발 멈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장 예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답형 yes or no가 좋을 때도 있지만 약간 난감하다, 잘 감이 안 온다, 그리고 쉽지 않아 보이는 문제다 하면 이렇게 길게 풀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언제까지쯤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한과 나이스한 말 그리고 긍정적으로 표현한 이런 세 가지 매트리스만 지켜도 상사가 화날 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순간 바로 펀치가 맞을 수도 있어요. 상사한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펀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눈빛이라든지 또 안 된다고 하는 거야 하는 약간 낮춰보는 눈빛 그거 좀 받으면 싫잖아요. 또 그렇지라는 눈빛 혹은 말투 그런 모욕적인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도 내 멘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더 좋은 방법 혹은 같이 할 수 있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내부 자료도 살펴보고 과거 자료도 살펴보고 시장 조사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한테 한번 여쭤서 자문도 구해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합리적으로 들릴 법한 상사의 머릿속에 이 친구가 이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안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다라고 플랜을 듣는 기분을 만들어준다면 일이 안 된다 라고 또 안 돼? 라고 벌써 미간이 찌푸려지죠. 여러분 상대방이 이거 합시다 했는데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힘들어. 이러면 상사 입장에서 맥이 빠지죠. 일을 해야 되는데. 또 마지막으로 상사의 지시에 따라 내가 한 건데 억울한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하란다고 해서 나 해왔는데 왜 컴플레인이지? 왜 불만이지? 왜 화를 내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라는 순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 하는 모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도 금지어 있어요. 금지어. 시키는 대로 한 건데요? 하라는 대로 한 건데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틀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분명히 시키는 대로 했을 거고 하라는 대로 잘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듣는 상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듣는 상사는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면 뚜껑 열리는 거 참아야지. 뚜껑이 안 열려도 겸연쩍네? 내가 약간 부끄러워지네? 내 귀 빨개지는 것 같은데? 기분이 슬쩍 나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인간관계상으로도 간단히 살펴보면 너무 돌직구로 안 된다, 된다, 그리고 네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듣는 상사도 사람이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분이 나쁘면 나한테 감정 어택이 와요. 그거
굳이 맞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일만 하기에도 바쁜데. 근데 직장생활 가장 힘든 거는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에 그 상사나 동료들이 주는 감정적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한 말이 무심코 뱉은 내 말이 상대방의 감정을 스크래치 되거나 건드린 건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보세요. 그러면 상사의 말을 조금 더 상사를 안 다치게 해주세요. 상사도 마음이 약해. 일도 많지. 밑에선 치고 올라야지 위에서는 압박을 주지 해서 상사도 월급쟁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상사도 오너가 아닙니다. 오너들도 스트레스 받는데 중간에 낀 사람은 더 힘들어요. 돈은 돈대로 막 얼마 더 밑에 직원보다 얼마 많이 받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일은 일대로 많고 다뤄야 할 사람은 사람대로 많고 위에서는 막 실적으로 압박 들고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저희 아버님, 어머니 이 사회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너그럽게 봐주시고 괜히 기분 나쁜 말은 괜히 굳이 하지 마세요. 굳이. 그럴 때는 합주기가 됩시다. 합. 그래서 입 바른 소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자신만의 철학이고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회생활은 꼭 정석대로만 가지는 않는다. 이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감정이 쓰이고 그리고 정석대로 가는 거였으면 컴퓨터가 하면 되죠. 왜 우리 사람이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감정이 상할 수도 있다는 거를 이해하고 좋은 말, 예쁜 말, 어색하지 않는 말을 해보도록 노력해봅시다. 마지막으로 감정 통제를 잘 못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라고 약간 변명식으로 대화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무조건 강점이에요. 어쩌다가 한 번은 늘 착실하게 1년 동안 열심히 잘해왔던 친구가 갑자기 너무 분내가지고 참아왔던 걸 터뜨린다 그러면 다 기그를 주는데요. 맨날 이런 식으로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아니요 이래서 이런 거고 아니요 저래서 저런 거예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약간 변명, excuse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일이 되게 하는 방향의 대화가 아니라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과거의 분석, 불명, 불만, 핑계거리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상사는 지금 진도를 빼야 되고 실적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과거 거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사의 그 다급한 마음, 실적을 채우기 위한 목표 의식을 조금 존중해주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변명 스타일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고 또 아니면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었겠네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혹시 이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립니다 해서 묻지 않아도 조금 이렇게 정리한 형태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드린다거나 빠진 말이 있으면 혹시 기분 상하셨을지 모르고 혹시 이 정보가 빠져서 판단에 실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추가로 더 알려드립니다 하고 굳이 묻지 않아도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는 굉장히 센스 있는 업무 스타일입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거는 정말 똑똑하고 능력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오래 직장을 다니고 잘 적응하시는 분들은 태도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 태도라 하면 여러분이 어렵게 그 입사한 그 회사, 조직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러면 나만 똑똑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분은 답답한 부분이 있고 가끔 나를 기분 상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저분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그래도 여기서 인정을 받으니까 저렇게 나보다 상사의 위치에 있겠지. 그렇다면 분명 내가 그 얘기를 좀 존중해주고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한 번만 더 고민해보자. 이런 태도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직장 상사와 잘 지내는 방법 이것만 피해도 직장 상사와 대화하기가 수월해진다. 꿀팁을 정리해봤습니다. 저보다 일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직장 상사로 일을 좀 많이 해서 직장 상사의 그냥 마음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게 아니라 본인이 직장 상사를 많이 다 모셔본 분들은 진짜 노련하시거든요. 꿀팁도 많고 그래서 직장 상사였던 분이든 혹은
직장 상사를 많이 모셨던 분이든 여러분만의 직장 상사를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꿀팁 방법이 있다면 저도 좀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회사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그 외에 이제 교과서에 없는 꿀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